인생 이막 다들 한 번쯤 꿈꾸시잖아요. 그럴 때 꼭 떠올리는 이름이 있죠? 바로 파리바게뜨. 누구나 아는 이 대형 프랜차이즈. 과연 정말 안정적인 선택일까요? 오늘은 이 달콤해 보이는 꿈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최근에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김 과장님이신데요. 이 질문 아마 창업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네, 김 과장님은 이 부푼 꿈을 안고 상담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달콤했던 꿈이 점점 악몽처럼 변해갔다고 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원에서 정말 열심히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이제 막 퇴직하신 김 과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보려고 파리바게뜨 창업을 딱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주 소중한 자금이 들려 있었죠. 그분이 손에 쥔 돈이 얼마였냐면 바로 퇴직금 2억 원. 정말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죠. 김 과장님은 이 정도 돈이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단단했던 믿음에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초기 창업 비용 때문이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2억 원, 이걸로 파리바게뜨 열 수 있을까요? 한번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같이 뜯어보시죠. 자, 이 표 한번 보세요. 이게 2023년 공정위 정보공개서 자료니까 정말 실제 데이터거든요. 와, 하나씩 볼게요. 인테리어에만 거의 1억, 오븐 같은 장비가 8천만 원, 가구랑 간판도 6천만 원. 세상에, 이것만 더해도 벌써 2억 6천이 훌쩍 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맹비, 보증금, 이게 또 붙는데 김 과장님이 알아봤던 수원 매장은 보증금만 1억이었대요. 와, 결국 이것저것 다 합치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무려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김 과장님이 가진 퇴직금 2억 원으로는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빵 하나 팔아보기도 전에 집 담보로 거액의 대출부터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자, 근데 이 어마어마한 초기 비용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바로 수익 구조의 문제인데요. 보통 매출이 높다고 하면 다들 혹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에 진짜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보통 파리바게뜨 매장 하나가 한 달에 평균 6천만 원 정도 판다고 해요. 와, 6천만 원? 이 숫자만 딱 들으면 와, 이거 대박이네 싶죠? 당연히 김 과장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자, 그럼 그 6천만 원이 다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재료비로 40%, 그러니까 2,400만 원이 쑥 빠져나가고요. 직원들 월급, 인건비로 1,500만 원, 가게 월세, 공과금으로 600만 원, 그리고 본사에 내는 로얄티가 또 480만 원? 이렇게 다 떼고 나면 점주 주머니에 실제로 남는 순이익은 진짜 얼마 안 돼요. 많아야 10%에서 12% 정도라는 거죠. 김 과장님은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남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세금 떼기 전 순수익이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금까지 내고 나면 어쩌면 회사 다닐 때 월급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에 정말 한숨이 푹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악몽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던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던 비용이 있었거든요. 파리바게뜨는요, 10년마다 리뉴얼을 하라고 권장한대요. 이게 그냥 페인트 칠 다시 하고 이런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벽, 바닥, 천장, 간판, 테이블, 심지어 저 비싼 오븐이랑 냉장고까지 싹 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냐? 처음 창업할 때 들었던 돈의 70%까지 나올 수 있대요. 아니 그럼 수억 원을 10년 뒤에 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가게 내부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가게 바깥 상황은 어떤지, 바로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본사는 과연 튼튼한지 이런 문제들이죠. 김 과장님은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안정적이겠지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모기업인 SPC그룹 실적이 요즘 말이 좀 많아요.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원자재 값이 오르고 해외 진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본사가 힘들어지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결국 납품가를 올리거나 마케팅 지원을 줄이는 식으로 가맹점주들한테 고스란히 넘어올 수 있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게 현재 시장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입맛이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그냥 익숙하고 똑같은 파리바게트 빵보다는 뭐 런던 베이글이나 노티드 도넛처럼 줄 서서 먹더라도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을 주는 그런 빵집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주 고객층이어야 할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파리바게뜨를 잘 안 찾아요. 오히려 우리 동네에 있는 작지만 개성 있는 빵집을 더 선호하거든요. 한마디로 브랜드의 가장 큰 매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힌 김 과장님.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 과장님은 파리바게트의 꿈을 과감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순댓국집을 차리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보세요. 초기 비용은 4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 줄었죠? 근데 월 순수익은 비슷하게 500, 6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세상에 1년 반밖에 안 걸린 거예요. 네, 물론 순댓국집 운영하는 게 힘들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진 않죠. 하지만 김 과장님은 큰 꿈을 쫓다가 악몽에 빠지는 대신 정말로 안정적이고 실속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냥 와, 유명한 브랜드다 이것만 보고 뛰어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진짜 창업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나한테 남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10년 뒤 리뉴얼 같은 숨겨진 비용은 없는지,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까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의 손에 소중한 퇴직금 2억 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김 과장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위한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